사회복지적인 재정에 더 써야 된다는 저의 주장 말씀을 올렸던 것이지 기본소득제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공약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정책 공약을 후보 캠프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당에게 맡겨야 한다. 거의 정당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치와 철학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말에는 뭐 100번 공감하는데 유권자들은 실제로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을 봐야만 네. 그 가치와 철학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보시죠. 예, 저는 우선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국민을 단결시킬 것인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 역시도 각 분야별로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약이 선거 때 선심성, 시혜성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다는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네. 검증 토론 마지막 최성 후보가 검증 대상이고요. 이재명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저는 기본소득 43조 원을 국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격차도 해소되고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지역화폐를 이용한 복지 지출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혹시 고양시에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뭐 최성 후보님은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잘 발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어떻든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수십조가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수준을 보면 거의 1인당 1억이 넘는 이런 위기관리적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기본수당, 청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재벌의 아들에게도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스마트타운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근본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역시 뭐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 만들기는 역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필요하다 생각하고 참여정부 때는 그 방안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성 시장님은 수도권의 단체장이신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이 기업 또 대학, 경제는 심각합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지역에 있는 혁신 기업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지금 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청년, 어르신 일자리도 중앙에서 이런 어떤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치정부의 획기적인 방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단문 단답으로 한 후보에게 세 분의 후보가 검증 질의 응답을 듣는 검증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안희정 후보께서 저한테 질문할 게 하나 더 남은 것 마지막 같습니다. 질문이 남아있었나요? 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또 네 분 후보께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안희정 후보께도 또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아닙니다. 30초 질문 시작하세요. 예, 최성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다음번 정부에서 연정을 해야 합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 70% 이상이 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안정된 정치 세력 또는 의회의 협치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DJP 연합을 통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끝까지 연정으로 몰아가시는데 연정과 협치는 다르고요. 다른 제 정당과의 협치와 연대는 좋지만 대연정을 하는 경우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도 헌재를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인 자유한국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이것은 마치 일제 독립운동한 이후에 친일파들, 독재 청산한 이후에 독재 세력과 적폐가 청산하지 않는 가운데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보수적인 일반 국민들 그것과 함께 대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언제라도 찬성입니다. 네, 이제 이번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출발은 최성 후보가 시작하게 됩니다. 9분의 시간을 드리고 말 그대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